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7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액면 분할을 한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카카오가 여행업체 지분까지 일부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SK이노베이션의 1조 원 규모 미국 배터리 공장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3월 20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7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 같은 내용의 전 세계 생활비 2018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빵값은 1kg 평균 가격이 15.59달러로 상위 10위권 내 도시 중 가장 비쌌습니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프랑스 파리, 홍콩, 싱가포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액면 분할을 한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 사옥에서 주주, 기관 투자자 등 1000여 명과 김기난 대표이사 부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김기난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사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사적으로 체질 개선을 통한 내실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했다며 분기 배당을 포함해 연간 9조 6천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여행업체 지분까지 일부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카카오의 2018년도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며 카카오는 지난해 여행업체 타이드스퀘어의 지분 28.9%를 347억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카카오는 타이드스퀘어는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 연계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여행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시간 19일 미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장에는 1조 원의 자금이 투자되며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외국 자본 유치입니다. 완공되면 서상 공장 생산량의 2배가 넘는 9.8기가와트시 규모의 미국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돼 SK이노베이션은 2022년까지 글로벌 탑3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외국 여행 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죠. 외국 바이어들과 회의를 할 때도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을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자동 통번역 시장인데요. 인공지능이 가세해 성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 네. 이 먼저 통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 통역은 아무래도 말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보다는 좀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시성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통역에서 중요한 점은요.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걸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의 대화체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와 중국 아이플라이텍은 지난 13일 50대 50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회의를 지원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중국어로 또 반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회의실에 통역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여행을 간 경우에는 또 휴대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회사는 오는 5월 AI 솔루션 지니비즈와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톡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가볍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통번역기와 스마트폰 앱도 등장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구매 수요가 늘고 있는 스마트워치에도 자동 통번역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번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번역도 좀 많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혹시 육회 아시죠? 육회를 먹는 육회요. 아, 먹는 육회요. 이거를 네. 어떻게 번역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로밋 아닌가요? 네, 날고기니까 이제 네네. 로밋 정도인데 과거에는요 이걸 번역기에서 6times, 그러니까 6회, 아, 6번이라고 네. 번역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통계 기반 기계 번역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인공신경만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raw meat 혹은 Korean style raw meat이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자동 번역 시장의 이 규모와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조사 업체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세계 자동 통번역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13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19%씩 성장을 해서 지난해 6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화로 약 6억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텍스트 이해 능력이 최근 사람을 추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정교한 통번역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수년 내로 인공지능 통역사가 등장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직접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자동 통번역이 활성화된다면 훨씬 편하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내로 가능할 거라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연임합니다. 인기업은 어제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한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기업은 정기총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5대 당면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당면 과제로는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 범위 합리화, 망비용 수준 완화, 역차별 해소,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대한 대응이 선정됐습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는 블록체인 진입 장벽을 낮춰 일반 사용자들도 마치 스마트폰 앱을 쓰듯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6월부터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보유한 슈퍼카 콜렉션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일간지 더선은 손흥민은 총 1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유한 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는 전 세계에 오직 499대만 한정 생산된 라페라리로 가격은 한화로 약 17억에 달합니다. 손흥민은 이 밖에도 아우디 R8, 마세라티 SUV 모델인 르반떼, 벤틀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또다시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오는 22일 휴대용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케어는 500ml 생수 한 병 무게와 비슷한 530g으로 한 번 충전에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추락가 기준 30만 9천 원으로 필터는 3개 한 문금 기준 3만 원입니다. 페이스북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대상을 정해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 광고를 중단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 19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이저상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타깃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일자리의 경우 구인 광고가 남성에게만 노출되는 등 차별 논란이 일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 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